멀리 목포에서 박정수 선생님께서 차돌이 김영수가 부족하지만 촬영한 산타페 CM을 이렇게 시승하고 계십니다. 예? 예, 박정수 선생님께서 그래도 제가 촬영한 것에 거짓이 없음을 느끼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오셨어요. 목포에서 1시간 반 걸리는데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 살펴보시고요. 박정주 선생님께서 만족하셔서 이제 계약서를 쓰러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정수 선생님께서 제가 유튜브 올린 산타페 CM을 보시고 매우 만족해 하셔서 이제 구입하고 고향인 목포로 내려가시는 길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멀리까지 가시는데 무사하게 가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영수가 차 파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한 번만 잡아줘.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고객 여러분께 산타페 CM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정비기사 김영수는요, 이 차를 무조건 유튜브 동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제가 30분 동안 이 차를 리프팅도 해보고 모든 걸 검수를 했어요. 성능은 제가 봐서는 90% 이상 나오고요.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설명을 드릴게요. 산타페 CM 일렉트로닉 VGT MLX 프리미엄입니다. 2011년식이고요. 정확하게는 2010년 10월식입니다. 하나 연식으로는 2011년식이라고 합니다. 배기량은 이거는 2000cc고요. 이제 경유를 떼고 있어요. 오토, ABS, 에어백, 열선 전동 가죽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판매가가 상담이라 적혀있어요. 근데 김영수는 아시다시피 이 전상 가격 600만원으로 고객님께 이 차를 결혼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은 광주 서구의 매월동에 위치한 엠플러스 단지입니다. 상시 대략적으로 한 4,000여 대의 차량이 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상관없이 실내 홈쇼핑이나 이마트처럼 쇼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도 순천 촌놈이 광주까지 출퇴근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차를 판매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 간절하기 전에 앞서서 이 차량이 진정 이 차량은 지금 600만원이에요. 이 600만원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 확실히 넘겨짚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자동 시트고요. 의자가 움직여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가죽 시트예요. 일반 나일론 시트가 아니고 통 가죽 시트입니다. 이건 차체 자세 지어 장치가 있고요. 에코노믹, 이제 보통 이제 액티비티 에코노믹인데 보통 에코로 달립니다. 아주 이제 강력하게 급 가속할 때는 이제 액티비티를 누르지만서도 일반적으로 에코노믹을 누릅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앞서 제가 박병일 명장님한테 배운 것이 키온을 하고 난 후에 대략적으로 한 1분 정도 기다리십시오. 그래야지 연료 펌프. 키온을 하고 나서 이제 박병일 명장님께 제가 가르침을 받은 것이
키온을 하고 난 후 대략적으로 아무리 급한 시대이지만 한 1분 정도는 놔두십시오. 왜냐면은 연료 펌프가 돌고 또 오일 펌프도 돌아야 되니까 하루 종일 주차를 해놨다면은 이 오일이나 연료가 바닥에 꽉 내려가 있죠. 그러나 시동 걸기 전에 한 1분 정도 키온 해놓고 이제 스타트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시동이 바로 걸리죠. 아주 깔끔한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고요. 카 오디오도 있고, 이건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죽 시트입니다. 2010년 10월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키로수가 19만 키로 탔습니다. 19만 키로를 하면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그걸 염려하여서 아까 좀 전에 30분 동안 이게 시험을 점검을 다 해봤어요. 그래야지 제가 고객님께 자신있게 소개시켜 드리죠. 어중간한 차를 그냥 차 팔고 싶은 욕심에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다 점검을 하고 차돌이 김영수 고객 여러분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저의 우선입니다. 먼저 실내 보고 그 다음에 와 보니까요 소화기도 있고 차키도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사고 유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르지만 차 위치에 앞서서 각을 이렇게 비스듬히 보면 말이죠 색상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허나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으로서 색이 도색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도장 기술이 워낙 발전해 가지고 그걸 속일 수가 있어요. 허나 그것을 잡아내는 방법은 제가 우리 고수님들한테 하루하루 배우거든요.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렁크, 제가 여기 위치하니까 트렁크부터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트렁크 볼트예요. 볼트 스패너 자국이 없죠. 여기도 없고 뒤에는 안 먹었다는 소리예요. 뒤 문짝을 보게 되면 말이죠 여기도 딱히 도색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운전석 뒷좌석이거든요. 볼트가 생생히 그대로 살아있고요. 운전석 뒷좌석 받고 여기도 볼트 자국이 안 보이죠. 제가 왜 이렇게 지금 바로 생방송으로 촬영을 하냐면요 저는 유튜브 프로 선수가 아닙니다. 그래 하여서 즉각 생방송으로 방송을 하는데요 생방송으로 촬영하는데요 이것을 편집하고 그런 기능은 몰라요. 제가 남들 보면은 웃음소리도 나오고 다른 화면들이 보이지만 제 화면을 보면은 특별하게 제가 술수를 쓴 게 없어요. 지금은 현재 사고 부위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후에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하체 이것을 증빙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상의 사고는 거의 없고요.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국 타이어 AS 요원이었거든요. 네, 그때 잘해서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자만을 해가지고 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이렇게 고객님과 만나고 있습니다.
타이를 보면은 와 이거 진짜 신타이어. 타이어 트레드가 보통 8mm거든요. 8mm인데 그대로 7.5 이상이 남아있어요. 전륜구동 차량인데 새 타이어를 이렇게 갈아서 판매를 했던 전 차주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타이어 새갓나게 타고 다 야마가 없은 다음에 파는데 그런 경우 이거는 이 타이어는 보니까 한 20%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는 고객님께서 중고 타이어를 교환하시든가 제가 교환비를 좀 보태드리든가 해야겠어요. 아니면은 금액적으로 좀 DC를 해드리든가. 달리는 것보다 멈춤이 가장 중요한 디스크 패드입니다. 이 디스크 패드는 뒷브레이크는 50% 이상 남았고요. 앞 브레이크 패드는 와 이거 전륜구동이라서 앞 브레이크 패드는 신경을 더 잘 썼어요. 이거는 70%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 70% 정도면은 한 2, 3년 동안은 브레이크 쪽으로는 돈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하체가 엔진 하체에 뭐 녹슨 부위가 없고요. 딱히 침수 차량은 아니듯 싶습니다. 순천에서는 제가 고객님께 직접 모든 차량을 리프팅 했는데 여기는 단지가 상품용 차는 못 나가게 돼 있어요. 허락을 받고 나가야 하는데 그 비용을 아끼고 그 시간을 아끼고자 제가 이제 바닥에 엎드려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 이 단지에서 시운전을 해 봤는데 뭐 잡소리가 안 나요. 어, 2010년 10월식 산타페 CM 이 차가 연비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아는 방법은 박병인 농장님께서 말씀하신 배기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문질러 보면요 검정색 그림이 나온 게 맞거든요. 문질러 보면은 많은 극히 정상적인데 디젤 기관은 가솔린 엔진과 비해서 그 폭발 그게 다릅니다. 근데 보면은 점화 방식이 다르죠. 이게 만져보면은 일반적인 그림이 있는데 이게 분별하려면은 전혀 카본이나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아요. 아주 극히 정상적인 부드러운 그름 연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비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이거는 물기도 없고 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인 폭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지루하실까봐 제가 엔진 룸을 먼저 열고 냉각수 캡을 열어놨습니다. 냉각수 또는 부동액이라고 하는데요. 초록색이 정상이거든요. 보통 물이 100도씨에서 오는데 부동액을 넣음으로써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데
이 부도객을 넣음으로써 비등점이 높아지고 또 이 압력식 캡을 사용함으로써 끓는 점을 더욱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압력가스 보면 우리가 밥이 더 맛있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100도씨 밥솥은 100도에 끓는다면은 이걸 장착해 놓으면은 물이 뜨거워져도 늦게 그 물이 끓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압력식 캡을 쓰는 거예요. 이걸 할 때 캡을 아주 잘 닫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압력 캡의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정지하고 캡을 야무지게 닫겠습니다. 대략 한 5초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고 캡을 야무지게 닫았고요.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 지극히 빨간색 정상입니다. 지금 오일 레벨도 정상 레벨이고요.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것이 중요한 브레이크 오일 색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레이크 오일은 한 대략 4년이나 한 7만 킬로 정도에서 가는 게 좋았습니다. 굳이 꼭 교환해야 된다는 법은 없지만 안정성을 위해서는 한 4만이나 5만 킬로 될 때 한 번씩 갈아준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안에 이물질이 끼었다고 가정하면은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은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4, 5년에 한 번씩 갈아두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요즘 차는 말이죠.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어요. 제조업체 측에서는 미션 오일 게이지는 거의 반영구적이고 거의 교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10년에 한 번씩 되면은 그 정비소에서 점검하고 교환하라는 말이 있는데 제 생각과 우리 선수들 입장도 그건 아닙니다. 소비자들께서 고객님들께서 미션 오일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하는데 요즘 차들은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어요. 그 방법은 이제 차를 리프팅해서 밑에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디젤 기관의 엔진 오일은요 시커멓게 마련인데 이거는 아주 묽은색 오일을 자랑하고 있네요. 이거는 엔진 오일을 교환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방 약간의 갈색이었죠. 가솔린 엔진과 LPG 엔진은 갈색 연갈색인데 디젤은 보통 한 엔진 오일 교환 후에 1000km만 타도 시커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폭발 방식이 달라서 저는 디젤 엔진은 시커먼데 금방 그 차량은 엔진 오일 교환한 지 제가 봐서는 한 500km나 1000km 미만인 듯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중원부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의 상태는 2010년 10월식 정확히 이제 10년 됐죠. 10년 되고 19만 킬로 탔는데 사고 난 부위가 19만 킬로 탔는데 아주 성능 대비 저는 99%를 나타낸다고 저희 스스로 판단됩니다. 이 본네트 연 김에 앞에 볼트 끓는 적 없고요. 여기도 끓은 적 없고요. 여기도 본네트 끓은 적이 없어요. 이러면은 사고 차량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휠 하우스를 하는데 이게 타이어 집이에요. 이걸 보고 휠 하우스를 하는데 사고가 났으냐 안 났으냐 판단은 휠 하우스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너트 끓은 흔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끓음이 있다는 것은 이 쇼바를 갈았다는 뜻입니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쇼바는 그 충격 흡수 장치인데 쇼바 기능이 저하돼서 쇼바를 갈 때는 이걸 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쇼바는 교환한 듯 싶습니다. 19만 킬로 정도면은 이건 RV 차량이라서 주행할 때 서스펜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쇼바는 갈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중원부원 했지만 차돌이 김영수의 진정성 있는 판매를 보여드렸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밤 12시에서 새벽 6시만 빼고요. 그때는 제가 푹 자려고 핸드폰 끄고 자거든요. 보통 11시에서 6시까지 자는데 그때 그 술 자시고 연락한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1시 반부터 아침 6시까지는 핸드폰 끕니다. 저도 갑자기 보고 싶은 친구들이 새벽에 부르면은 나가고 싶은 충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각시한테 미안해가지고 새벽에는 거의 안 나갑니다. 그래요. 어떻게 차돌이 김영수 많이 부족하지만 늘 고객님들하고 가슴으로 대화하고 가슴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광이 영광의 아빠가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크랭킹이 잘 되고 이 미션이 정상적인지를 제가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번에 크랭킹이 되고요. 지금 패스트 라이드를 장치를 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는 이 RPM이 약간 10% 정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냉각수 게이지가 중간 정도 되면은 이게 7, 800 RPM으로 내려가지만 미션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인지를 R로 넣습니다. 그러면 제 몸이 차가 떠는지 안 떠는지 보세요. 지금 현재 P로 돼 있어요. P로 돼 있죠. R로 바꿉니다. 이 차의 진동이 느껴집니까? 거의 울컥하는 게 발생 안 되죠. 그리고 RPM도 그대로입니다. 다시 N으로 넣고요. N으로 놨을 때 RPM 보세요. 그대로고요. 이제 또 드라이브로 놓습니다. 드라이브로 바꿉니다. N을. 지금 드라이브 바꿨는데 RPM도 그대로고 제 몸에 보면은 이 차체 흔들림 보세요. 다시 한번 R로 놓겠습니다. R로 바뀌었을 때 차체 흔들림이 전혀 없죠. 다시 N으로 놓고 드라이브 놓습니다. 드라이브 했을 때 이 차체에 흔들림이 없어요. 이건 미션이 지극히 정상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지런하면은 제 아들들한테 제가 근검이라는 말을 한번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날마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